당대표 사퇴 문제로 시끄러운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죠. 이번엔 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여당론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답인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습니다. 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이번 발언은요. 듣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들어보면 의미가 계속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앞서 했던 정권은 짧다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둘러가면서 애둘러서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현주 의원은요. 정청래 대표의 이 정권은 짧다 발언,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말했죠. 이 발언이 전당대회 구도를 바꿨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청래 대 김민석과 송영길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쟁 구도가 막 있었는데 정권은 짧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의 영린을 건드린 거잖아요. 구도가 이쯤에서요 완전히 전환됐어요. 정청래 대 이재명 대통령으로.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결집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일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가는 명확해진 거죠. 자, 이현주 의원, 최근에 발표된 차기 당대표 후보들 간 지지율이 갑자기 벌어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이 민주당 지지층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느껴지게 만들었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여론까지 형성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짧다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입장을 취했던 정청래 대표, 이번에는 살짝 표현이 달라진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겁니다. 정치는 당원들이 하는 거다. 당 문제는 당 문제고 당원들이 하는 건데 왜 밖에서 뭐라 그러냐.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 그리고 오늘 중앙위에서 나왔던 뭐 당원들이 결정한다. 그러니까요. 당원들한테 맡기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원들한테 맡긴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당 문제는 당이 알아서 해결한다, 이걸로 해석해야 돼요? 양측에도 그렇게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어쨌든 이러한 정청래 대표의 발언들이 지금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은 짧다는 이야기가 정권은 이퀄 뭐 이재명 대통령 임기랑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임기 짧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진배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약간 선을 넘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이제 뭐 중반을 지나서 뭐 4년 차, 5년 차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인기가 굉장히 뭐 인기가 없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고 지금 대통령 임기 막 1년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과 약간은 불협화음을 내는 당대표의 발언을 당원들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이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했다가 또 지금 이제 순방 마치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길에 또 당원의 주인은 당원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맥락을 같이 이해하십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가 사실 지난번 그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 이후 메시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말 자체는 맞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걸 왜 이제 그 얘기를 했냐가 중요하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앞서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당의 일에 대해서 외부에서 간섭할 필요 없다라는
라는 것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는 민주당 당원, 일부 당원들 본인의 지지자에 대해만 한정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당원들, 권리당원들이든 민주당 당원들이든 아니면 국민들이든 간에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퇴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정청래 대표, 여기에 더해서요, 친명계 의원이죠, 박성준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용장이다, 용맹한 장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당대표는 지장이 돼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제 초기의 형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내란 정국을 극복하는 네. 정국이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그렇다면 당 대표도 그런 용장으로서 내란 세력과 싸우면서 실제 선봉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선출됐다고 봅니다. 차기 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더 다지기 위해서 네. 당정청의 네. 원활한 당 대표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매우 지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이스하게 네. 원활하게 당을 이끌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실제 조정 가능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네. 거죠. 이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정청래 대표는 용맹한 장수다. 하지만 차기 당대표는 지혜를 갖춘 장수가 돼야 된다. 그건 누구를 지금 지칭한 걸까요? 일단 지금 박성준 의원이 정말 온화한 표정과 우아한 말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명청대전이 혈투 수준의 내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박성준 의원의 말 잘 들어보면은 정청래 대표는 지략도 없는 사람이고 나이스하지도 않고 원활하게 당을 이끌 수 있는 경험도 없고 실제 조정 가능한 사람도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다음 당대표로서는 부적격 인물이고 뭐 김민석 총리라든가 혹은 뭐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현직 당 대표잖아요. 어떻게 당의 현역 의원이 나와서 저 정도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의 골은 도저히 메울 수가 없는 수준으로 전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거친 표현도 불사하는 친명계의 거센 사퇴 요구. 여기에 정청래 대표 측은요, 특별하게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말은 또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부 언론들이 자꾸 무슨 친명 친청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민주당에서 친명이 아닌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대통령님을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만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만든 건 맞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집권 여당이 된 겁니다. 만약 근데 그 만들지 말을 왜 않았으면- 지금 하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친명, 친청 간의 그런 갈등, 명청, 대전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자칫 잘못하면 명청 간의 그런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과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답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현재 있는 민주당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거취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했거든요. 과연 어떤 이 거취를 밝힐지도 궁금하고 진짜 궁금한 건 전 이겁니다. 환송 때 안 나갔잖아요. 일부 정치인들은 청와대에서 안 불러서 못 나간 거다라는 얘기도 돌던데 그럼 이번에는 나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뭐 어쨌든 지금 그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힌 대로 네. 국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환송할 그 이제 순방 떠나실 때 이제 안 오셨기 때문에 순방 올 때 뭐 안 오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좀 이상하진 않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갈 때 들고 배웅할 때 안 나왔으니까 돌아올 때도 안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그래요?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럼 올 때는 맞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 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당대표가 무조건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긴 아,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배웅 관련해 가지고 평가하기엔 좀 이르지만 어쨌든 지금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이 갈등들을 당대표 스스로 뭔가 조금 해소하려는 그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일단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과를 좋게 평가를 하는 발언도 했다는 점 밝혀드립니다.